호은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제33강 6번 식물 풀과 나무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받칠탁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건물이 기울어져서 받쳐놓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받칠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막길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막길탁을 결합하여 받칠탁, 받침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받칠탁은 다른 사물이 의지하도록 손으로 받치는 것과 이삭이 줄기에 몸을 맡기는 것에 공통되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받친다, 또 받침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탁자가 있고 받쳐주니 이 의지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의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받칠탁, 받침탁, 의지할 탁입니다. 다음은 부탁할 탁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젊은이가 웃 어른을 찾아가고 어려운 일을 사정하며 부탁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부탁할 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말씀은 변에 맡길 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말씀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맡길 탁을 결합하여 부탁할 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부탁할 탁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여 이 일을 맡아서 해달라고 이를 부탁한다, 또 맡긴다는 뜻이며, 보기로 부탁이 있고 그럴듯한 구실에 의지하여 이 핑계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탁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부탁할 탁, 맡길 탁, 핑계할 탁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받칠 탁은 손수변에 맡길 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다른 받치는 것과 또 맡길탁은 그 자원에서 이삭이 줄기에 몸을 맡기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손수변에 맡길탁을 결합하여 받칠탁이 되었고, 또 받침탁의 뜻이며 그 뜻이 파생하여 의지할 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탁할 탁입니다. 부탁할 탁은 말씀은 변에 맡길 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은 말을 하여 이 일을 맡아서 곧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아서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부탁할 탁, 맡길 탁이 되었고, 또 그럴듯한 구실에 의지하여 핑계한다는 뜻이 되어서 핑계할 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에 맡길 탁을 결합하면 부탁할 탁이 됩니다. 다음은 허파폐, 부하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코로 들이쉰 숨이 기관지를 지나서 허파에 이어져 있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허파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몸육변에 무성할 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몸육이 육달월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무성할 바를 결합하여 허파폐, 부하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부하는 폐장의 고유한 우리말이고 또 분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원은 허파폐는 우리 몸의 가슴 속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허파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에 비유하여 일, 허파, 부하, 또 폐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폐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허파폐, 부하폐, 폐장폐입니다. 다음은 동아줄 사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끼를 꼬아서 만든 동아줄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동아줄 사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무성할 발의 그 몸의 밑부분에 실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무성할 발이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실사를 결합하여 동아줄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동아줄삭, 찾을 색은 무성하게 자라나 길게 뻗어가는 넝쿨처럼 실을 굵게 꼬아서 만든 일, 동아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삭도가 있고 가을이 지나 잎이 다 떨어진 넝쿨의 줄기가 동아줄처럼 된 모습이 이 쓸쓸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상막이 있고 덩굴이 뻗어가면서 다른 식물을 휘어 감으려고 더듬어 찾듯이 찾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탐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색으로 발음하고 읽는다는 것을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훈과 음은 동아줄 삭, 쓸쓸할 삭, 찾을 색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허파패 부화패는 몸육변에 무성할 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허파는 우리 몸의 일부분이고 가슴 속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허파가 이 부풀어 오는 것을 무성할 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것의 공통점이 그 부풀어 오르는 것을 나타내어서 그런 기능을 가진 장부가 허파라는 뜻을 나타내서 허파패, 부화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질색 동아줄삭입니다. 차질색 동아줄삭은 무성할 발의 실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나 길게 뻗어가는 그런 덩굴처럼 실사, 실을 굵게 꼬아서 만든 것이 동아줄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동아줄삭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쓸쓸할 삭, 찾을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삭으로 읽지 않고 색으로 쓰고 읽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다음은 미오갈미 해멜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갈림길에 서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미오갈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쌀미의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에서도 갈림길의 뜻을 나타내는 쌀미의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미오갈미 해멜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쌀미는 이 글자에서는 쌀의 뜻이 아니고 사방으로 열십, 곧 동서남북을 열십으로 나타내었고, 또 그 사이에는 네 방향을 점을 각각 찍어서 팔방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방 팔방으로 관련한 일 갈림길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미오갈미는 갈림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고 헤매듯이 세상 일에 어두운 것을 나타내어 이를 미워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미신이 있고, 갈림길에서 이 헤맨다 또 망설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미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미오갈미, 헤멜미, 망설일 미입니다. 다음은 국화국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가을에 아름답게 꽃이 피는 국화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국화국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머리 밑에 움켜질 국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도 풀초를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움켜질 국을 결합하여 국화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움켜질 국은 두 손으로 감싸서 쌀포입니다. 쌀을 쌀미, 쌀을 움켜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국화국은 국화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국화는 국화과의 단연초로 쌀을 두 손으로 움켜쥘 때의 손가락처럼 꽃이 중심에서 퍼져나간 꽃이 국화라는 뜻이며 보기로 국화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국화국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미오갈미는 쌀미에 걸어갈 착을 결합했는데, 여기서 쌀미는 쌀미가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난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림길에 서서 이리 가야 할까 저리 가야 할까 하고 망설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미오갈미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헤멜미, 망설일미가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국화국입니다. 국화국은 풀초 머리 밑에 움켜질 국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화는 국화과의 단연초로 풀초 머리입니다. 움켜질 국, 쌀을 움켜쥘 때 그 손가락처럼 꽃잎이 퍼져나간 모양의 꽃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국화국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국화국입니다. 다음은 책 지을 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원고를 써서 책을 지으려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책 지을 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삽주뿌리 줄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에서에서도 삽주뿌리 줄을 글자의 오른쪽 위에 나타내고, 그 받침으로 걸어갈 착을 결합하여 책 지을 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책 지을 술은 삽주뿌리가 가닥지며 여러 갈래로 뻗어가듯이 복잡한 내용을 가닥을 잡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이 일을 책 짓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저술이 있고, 저술하듯이 자세히 이 서술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진술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책지을 술, 서술할 술입니다. 다음은 제조술, 기술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리듬 체조 경기에서 선수가 묘기를 부리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제주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단일행의 그 몸 안에 삽주풀이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실행할 행, 단일행의 그 글자를 넓혀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 삽주풀이줄을 결합하여 제주술, 기술술, 꾀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제주술은 이 일을 할 때에 삽주뿌리가 여러 가닥으로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갈라지듯이 남달리 이 일을 해내는 능률적인 솜씨나 슬기가 제주 또 기술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기술이 있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거나 꾸며내는 묘한 재주가 이 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술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제주술, 기술술, 꾀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책지을 술은 삽주뿌리 줄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삽주뿌리가 가닥지며 여러 갈래로 뻗어가듯이 복잡한 내용을 가닥을 잡아 알기 쉽게 풀이하여서 책을 짓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삽주뿌리 줄에 걸어갈 착을 결합하여 책지을 술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술 기술술입니다. 제주술 기술술은 단일행을 일자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넓히고 그 가운데에 삽주뿌리줄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일을 할 때 삽주뿌리가 여러 가닥으로 갈라져 나가듯이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갈라져 나가는 것처럼 남달리 일을 해내는 그런 능률적인 솜씨나 슬기가 제주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단일행, 행할행의 그 몸 가운데에 삽주뿌리줄을 결합하여 제주술, 기술술의 글자가 되었고 또 꾀술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장 편지장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두루마리에 글을 적어 놓은 문서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문서장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조각널장 변에 개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널빤지의 뜻을 나타내는 조각널장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개견을 결합하여 문서장 편지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문서장 형상상은 장한 일은 널빤지에 새겨 문서로 만들어 후세에 남겨야 하며, 비록 개처럼 미천한 짐승의 선행이라도 기록하는 일, 문서 또 편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영장이 있고, 장한 일을 실행한 이 형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상황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문서장, 편지장, 형상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장이 형상의 뜻으로 쓰일 때는 상으로 적고 또 읽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장중할장, 장음할장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별장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장중할장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식식할장, 구셀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풀초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머리 곧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식식할장, 구셀장을 결합하여 장중할장, 장음할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장중할장은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듯이 큰 나무처럼 키가 크고 씩씩한 힘센 장사가 버티고 선 모습을 나타내어 장중하다 또 장엄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장중이 있고, 집이 큰 나무처럼 우뚝 솟은 이 별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산장이나 별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장중할장, 장엄할장, 별장장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장은 조각널장 변에 개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조각널장은 널빤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한 일은 널빤지에 새겨 문서로 만들어서 후세에 남겨야 하는데, 개처럼 미천한 짐승의 선행이라도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문서장 또 편지장의 뜻이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형상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중할장입니다. 장중할장은 풀초 머리 밑에
씩씩할장, 굳셀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초는 초목이 뜻입니다.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듯이 큰 나무처럼 키가 크고 씩씩한 힘센 장사가 버티고 선 모습을 나타내어서 장엄하다는 뜻이고 또 장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풀이 큰 풀이나 나무가 자라난 것처럼 집이 큰 나무처럼 우뚝 솟아있는 별장 또는 산장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별장장, 산장장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